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찢어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함께한 세월이 길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해할 거라 믿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보고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0대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오래 살아온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말다툼이었을까? 아니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었던 걸까? 그 부부의 사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년기 부부 사이에도 싸움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행복연구소 소장 박소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우린 이제 싸울 힘도 없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표현할 방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릴 때는 화가 나면 소리치고 집을 나가기도 했고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노년이 되면 점점 침묵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넘기게 됩니다. 참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지만 그 감정은 곱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사소한 언쟁 하나에 폭발하고 맙니다. 노년 부부의 싸움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외로움, 무시당했다는 느낌, 헛헛한 존재감, 변화에 대한 불안이 부부관계 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참을 수 있었던 말투가 이젠 비수처럼 꽂히고 옛날엔 농담처럼 흘려보냈던 이야기에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기 때문에 결국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자라고 오해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분노가 됩니다. 그 분노가 어느 날 언성으로, 손찌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는 수많은 상담 사례에서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노년 부부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많고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 나이에 뭘 싸워, 오래 살았으면 다 안 거지, 그냥 좀 참고 살지. 이런 말들이 가장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서로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플 때 곁을 지켜준 사람, 내가 돈 한 푼 없을 때도 함께 밥을 나눠 먹었던 사람, 내가 늙었을 때 유일하게 당신이라 불러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유독 상처를 줍니까? 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못난 감정을 쏟아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경계를 풀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말이 되어 다가가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분노는 말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운함은 눈물이 아니라 증오가 됩니다. 노년의 부부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섭섭했어라고 말하는 용기, 내가 너무 지쳐 있었나 봐라고 털어놓는 솔직함,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먼저 꺼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살아오신 세월이 아깝지 않도록, 함께한 시간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노년을 살고 싶다면 이제는 싸우는 법보다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하는 법은 도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 한 번 더 들어보려는 여유, 그리고 함께 웃기 위한 노력.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싸우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잘했지라는 따뜻한 회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노년의 갈등을 지혜롭게 넘는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2세 여성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습니다. 자녀 둘 모두 출가했고 현재는 은퇴 후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의 말은 달랐습니다. 박 소장님, 저는 요즘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납니다. 숨 쉬는 것조차 거슬려요. 옛날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젠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내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해요. 그릇은 왜 그렇게 씻냐? TV는 왜 저걸 보냐? 밥은 왜 그렇게 했냐? 이 나이에 훈계 듣는 것도 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말해 보셨어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해요. 예전부터 그 사람은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했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이처럼 노년기 부부 갈등의 뿌리는 단 하루의 말다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감정의 퇴적층에 있습니다. 마치 지층처럼 쌓인 오해와 서운함, 말하지 못한 감정과 이해받지 못한 상처들이 작은 충돌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만난 75세의 남성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부인과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오고 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급속히 커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흙 만지고 텃밭 가꾸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불편하다고 매일 불평을 해요.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내려왔냐고. 싸우기를 수십 번 했죠. 내가 하도 지쳐서 그럼 당신 나가서 살라고 했더니 진짜 며느리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말이 칼보다 더 아플 수 있다는 걸.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의도는 반드시 공감과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좋다고 느끼는 일이 다른 한쪽에겐 두려움이나 불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노년기 대화에서 중요한 건 해결보다 공감입니다. 왜 그랬냐? 고 다그치기보다 그래서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갈등 예방 5단계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지금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고통스럽지 않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갈등 예방 5단계 공식 1단계 감정 체크하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외로움인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2단계 감정을 말로 풀어보기. 혼잣말이든 메모든 좋습니다. 말로 풀면 감정은 차분해집니다. 3단계 대화 타이밍 정하기. 상대가 피곤하거나 바쁠 때 말하지 말고 식사 후나 산책 중처럼 여유 있는 시간에 이야기 꺼내기. 4단계 나의 감정 중심으로 말하기. 당신은 왜 그래? 대신 나는 속상했어. 5단계 해결책은 함께 만들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말로 마무리하기. 다시 한번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부부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거밖에 없어요. 밥은 내가 나가기 전에 다 해놔야 하고 퇴근하고 오면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이럴 거면 내가 왜 아직도 일하나 싶어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나도 쉬는 게 아니야. 집안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놀고 있는 사람으로만 보니까 자존심 상해. 이 갈등은 결국 서로의 노력을 존중받지 못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알아줘야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이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싸움은 비난에서 이해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에게 역할 카드를 나눠 드렸습니다. 각자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목록으로 적게 한 뒤 서로 교환해서 읽어보게 했습니다. 처음엔 투덜거리던 남편도 아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보고는 이틀 뒤 밥을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서로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서적 외로움에서 비롯된 갈등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73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랑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같이 앉아 TV를 봐도 대화가 없어요. 가끔은 내가 존재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하지 않는 관계, 그것도 심각한 싸움입니다. 이럴 땐 억지로 대화를 만들기보다 작은 의식 같은 정기 대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서로의 마음을 5분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요즘 기분 어때? 이번 주 가장 좋았던 일은 뭐야? 이런 짧은 질문 하나로 관계는 살아납니다. 말은 마음의 체온입니다. 체온이 사라지면 관계는 얼어붙습니다. 노년기 부부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정함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다정함은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끝으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갈등 주제 하나, 바로 자녀를 둘러싼 의견 차이입니다. 한쪽은 자녀에게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더 이상 얽히기 싫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싸움이 발생합니다. 부산의 70대 부부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이혼을 해서 애를 혼자 키우는데 남편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무관심해요. 그런데 저는 애가 걱정돼서 자꾸 가게 되거든요. 이 일로 너무 자주 싸워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돕고 어디까지는 지켜볼지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어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합의가 없는 선의는 갈등이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부부 갈등은 감정, 상황, 건강, 자녀 문제 등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말하지 않아서 말이 틀어져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사람도 새로운 이해와 연습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싸우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지낼 수 있을까를 배우는 시간으로 노년을 재구성하자고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느라, 수없이 참아오시느라, 상처받고도 말 못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말을 꺼내도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고맙다고 말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가 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싸움을 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자 노년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한 부부의 마지막 말다툼이 흉기와 죽음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 사건은 우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 터진 결과였을까요? 한순간의 분노가 그 사람을 무섭게 만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상처가 그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외면하고, 너무 오래 외로웠기 때문에 어느 날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싸우는가? 가 아니라 왜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 했는가? 로요.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고마움도, 다정함도, 배려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무뎌진 감정을 감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시기보다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싸움 없는 노년을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정하게,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한마디. 밥을 먹고 나면 맛있네, 고맙다. 한마디. 잠들기 전엔 오늘 하루 수고했어. 한마디. 이 세 마디면 싸움은 줄고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미안해. 이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늙었는데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늙었기에 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노년의 부부싸움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 시간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기억 속에 후회만 남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란 원래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부란 서로를 다듬어가며 살아가는 공동의 조각가입니다. 나 하나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만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조금은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는 다 늦었다는 말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랑도 변화도 회복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노년의 복 TV를 통해 만난 여러분, 당신의 삶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더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줄이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당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가꿔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여보, 자기, 당신. 그리고 가끔은 고마워. 좋아해. 미안해. 괜찮아. 그 말들이 당신의 삶을 다시 살게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부부 사이에 가로막힌 말 한마디를 건너게 해주고 다시 손을 잡을 용기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노년의 복 TV였습니다. 구독하시고 노년의 복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